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그 한 기술 스터디 그룹의 대화록입니다. AI가 실제 업무 현장을 뭐랄까,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, 또 컴퓨터는 3D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, 그리고 서로 다른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,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대화 속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, 그러니까 AI 도입에 좀 밝고 어두운 면, 컴퓨터 그래픽스의 핵심 원리, 그리고 기술 간의 벽을 허무는 코드의 힘,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서 핵심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. 네,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는 AI 도입 이야기인데요. 한 회사에서 AI 전담팀, 그러니까 TFT를 만들었는데 그 운영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마치 드론 전쟁 같다는 비유가 나오더라고요. 최소 비용으로 딱 특정 목표, 그러니까 핵심 인력에게만 AI 도구 같은 자원을 확 몰아준다는 거죠. 네, 그렇죠.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 지원을 하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업무 효율은 당연히 막 오르고 그 수십만 원짜리 AI 도구 지원은 직원들 입장에선 거의 뭐 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. 특히 원래 잘하던 사람은 AI 덕분에 더 잘하게 된다. 뭐 이런 얘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면인 것 같아요. 그 지원 대상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랑 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좀 나뉘게 되잖아요. 이 명단이 만약에 경영진에게 보고된다면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약간 잠재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효율성 증대라는 좋은 점 뒤에 바로 그런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. 특히 그 얘기요. 소위 정년 보장 코드라고 불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복잡한 코드를 관리하던 개발자들이 오히려 AI 때문에 이 사람의 비효율의 원인이었구나 하고 지목될 수도 있다. 이건 상당히 좀 섬뜩한데요. 네, 맞아요. 기술 발전이 단순히 그냥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조직 내 역학관계나 개인의 어떤 커리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좀 복잡한 현실인 거죠. AI가 조직을 바꾸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엔 컴퓨터가 세상을 보는 방식, 특히 3D 그래픽스의 비밀을 좀 들여다볼까요? 자료에 그 앞인 공간이니 동차 좌표계니 하는 말이 나와서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. 네. 용어는 좀 그런데 핵심 아이디어는 의외로 관점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컴퓨터가 3차원 물체를 다루려고 실제로는 한 차원 더 높은 4차원에서 그 물체를 본다는 개념이에요. 이게 바로 동차 좌표계의 기분입니다. 4차원이요?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한 차원 높여서 복잡하게 보는 걸까요? 그게 바로 효율성이랑 통일성 때문인데요. GPU 있잖아요. 그래픽카드. 네네. 이게 행렬 곱셈 연산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거든요. 동차 좌표기를 씌면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바꾸는 이 모든 작업을 그냥 단 하나의 행렬 곱셈으로 통일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. 와. 네, 복잡한 계산들을 아주 빠르고 일관되게 처리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게임 같은 데서 보는 캐릭터나 물체들은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걸 담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4차원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통째로 움직여서 구현하는 셈이군요. 가끔 게임 캐릭터가 벽 모서리 같은데 애매하게 딱 걸쳐 있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는 현상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그냥 버그가 아니라 이 컨테이너 박스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설명이 진짜 신기하네요. 그렇죠. 현실을 막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 계산하기 좋은 방식으로 세상을 약간 재구성하는 거죠. 컴퓨터만의 방식이에요. 그래픽스의 마법 같은 게 사실 이런 수학적인 트릭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기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예로 서로 다른 기술 세계를 연결하는 사례도 나왔어요. FFI, Foreign Function Interface라는 개념이 언급됐더라고요. 네. FFI요? 이건 예를 들어 다트 같은 언어를 쓰다가도 C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 덩어리 있잖아요. 윈도우에서는 보통 DLL 파일 같은 형태인데 이런 걸 직접 불러와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. 주로 성능 개선이 필요할 때 많이 쓰이죠. 아하.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만든 기능을 그냥 원래 내 코드에 있던 것처럼 가져다 쓴다. 이런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예로 그 하시코프의 테라폼도 볼 수 있어요. 이건 좀 다른 결인데 코드를 이용해서 서버나 네트워크, 데이터베이스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자동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도구거든요. 흔히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라고 부르죠. 코드형 인프라. 네, 복잡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아주 일관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기술이나 환경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연관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FFI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죠.
네,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AI가 가져올 조직 변화의 어떤 가능성, 또 그 이면의 고민들, 그리고 컴퓨터가 세상을 이해하는 되게 독특한 방식, 또 코드를 통해서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법들까지 다양하게 엿볼 수 있었네요. 기술이 단순히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구나. 이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. 네,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컴퓨터가 3차원을 제대로 다루려고 4차원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관점을 사용했잖아요. 어쩌면 우리 인간도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관점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 차원 더 높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,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아,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